이걸 제대로 잘 마케팅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규모 농업단지도 만들 수 있고 최소한도의 말하자면 경제성 있는 규모의 그리고 말하자면 각종 검사 받는 비용 정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특허낼 거 있고 이러면 그거 비용 조금 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하는데 왔다 갔다 뭐 영어로 근사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모델촌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하나 만들 수 있어서 여기서 이걸 하게 되면 첫째는 너무 고생스러운 우리가 일 못하니까 너무 고생스럽지 않고 물론 육체적으로 그리고 일하는 환경이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추워도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저 가끔 좀 이렇게 적당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돼야 되고 그리고 돈도 좀 뭐 많이는 못 벌더라도 좀 벌어서 가끔 그래도 서울 가든지 저 친구들 만나면 국민학교 동창들 만났을 때 소주라도 한 잔 가끔은 사야 이제 맨날 얻어먹어 제가 농사 짓는다고 집에서 뭐 그냥 기업받아오면서 제가 이게 얻어먹어보니까 이게 여러 번 얻어먹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. 내가 속심판이 있어서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. 눈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안 되겠다.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50가구면 50가구, 100가구면 100가구가 모여 살 수 있는 모델촌을 만들어서 먼저 보여주기 전에는 절대로 귀농귀촌 사업 성공 못합니다.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. 그러니까 땅 되는 양반 있고 그리고 돈 되는 사람이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땅값 빼고 토목비용 빼고 순수의 시설비만 감안했을 때 한 가구당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가면 대략 한 달에 한 200만 원 소득은 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좋은 뜻으로 합의가 됐다고 봐도 좋고요. 뭐 서로 각자의 욕심이 있는 거니까 이 욕심이 잘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해도 좋고요. 땅 팔아먹을 욕심, 집 지어서 직장 사을 욕심, 저는 원실 짓고 거기서 돈 조금 벌을 욕심, 요게 잘 이렇게 욕심과 욕심이 만났다고 보셔도 좋은데 하여튼 어떻게 요번에 잘 궁합이 잘 맞아서 다행히 땅 가진 양반은 저 아니면 딴 사람하고는 안 한다. 돈 되는 양반도 저 아니면 딴 사람하고는 안 한다.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우선 땅을 토목공사를 할 때 지형을 잘 봐서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물 아닙니까? 물. 이번에도 뭐 청도에서 뭐 태양광 근사하게 산축턱에다 가서 했는데 비 조금 왔는데 우르르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? 옛날부터 치산치수가 이 국지의 근본이니까 이제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물 관리를 잘하려면 자연을 최소한도로 최대한 그냥 놔둬야 됩니다.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견뎌왔었으니까. 그러니까 손을 대더라도 최소한도로 대자. 그러니까 온실을 꼭 제가 도움온실을 하니까 우리 수락산 농사 짓는 거 와보고 나서 자꾸 도움온실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생긴 땅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싹 까놓은 거에다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짓자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온실이 도움 형태여야 농사가 됩니까? 아니 뭐 온실이 다른 형태면 농사가 안 되나요? 그러니까 도움 형태가 되면 튼튼하고 뭐 보기 좋다. 좀 비싸긴 해도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요거를 최소한도로 깎아내자 이렇게.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따로 토목공사 할 필요도 없어요. 여기는 단열공사 할 필요도 없어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 조금 한 60cm나 1m 정도만 단열하면 돼요. 수분 두꺼운 거 돼가지고. 그러면 온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왜 이렇게 짓느냐.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져서 여기다가 온실을 만들자. 그리고 여기 깎아낸 거 자연스럽게 여기에 말하자면 햇빛이 여기 있어요. 이거 북쪽 사면이면 북쪽 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낮에 뜨겁고 밤에 시원하고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시원하고 겨울에 춥고 이게 자연스럽게 요거가 말하자면 열을 보관했다 방출했다 하는 열 배터리 대형 열 배터리 역할을 하게 만들죠. 그래가지고
이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을 최소한도로 훼손하고 여기서 비 올 때 내리는 빗물은 요 단지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한 방울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회수해서 이 빗물만 가지고 농사도 짓고 살림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우선 첫 번째가 물관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데, 예를 들어서 땅 모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를 다 깔아 뭉갠 다음에 다시 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지형에 맞게 최소한도만 이렇게 깎아내고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실도 필요해요. 지하 공간에다가 햇빛 싫어하는 곤충이나 버섯 같은 거 키워야 되고, 또 아니면 작업 공간. 근데 뭐 세척이랄지 건조랄지 보관이랄지 뭐 냉동창고, 저온창고 이런 거 만들려면 밖에다 만드는 것보다 안에다 만드는 게 훨씬 좋잖아요. 이걸 따로 건물 지려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.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쓰자.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매층으로 해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은 최대한 햇빛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키우고, 햇빛이 좀 덜 들어와도 되는 쪽에는 그런 작물을 키우고, 그거 가지고도 좀 곤란한데 작물을 꼭 키우고 싶다고 그러면 LED랄지 이런 거 좀 보강할 수 있게 최대한 전기 덜 들어가고 싸게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보강을 하죠. 그러면 물 작업자도 하고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하는데,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? 사용. 우선 여기서 해가 딱 비치잖아요. 예컨대 여기가 이제 북쪽 사면이면 이쪽은 완벽하게 단열하면 되는데 흙으로 이렇게 된 거에다가 뭐 아니면 벽돌을 쌓든 뭐 저 콘크리트를 하든 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 밑에가 자연스럽게 단열이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맨 위에 지표면하고 닿는 쪽에 뭐 60cm 내지 90cm 또는 뭐 한 1m 정도만 제대로 단열을 하면 된단 말이죠.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얼어 들어오는 라인만 벗어나면 되니까.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최소한도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온실의 표면적을 줄이면, 그리고 제대로 햇빛 못 받는 쪽에는 아예 완벽하게 단열을 하자. 집 짓는 것처럼. 비닐만 이렇게, 비닐 2겹짜리요? 2겹짜리 비닐을 했을 때 단위 면적당 열 손실이 일반 우리 가정집 제대로 잘 단열된 거하고 열 손실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면 대략 40배에서 50배 차이 나요.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저 비닐 2겹짜리 한 평에서 뺏기는 열 손실이 우리 가정집 40평에서 50평에서 뺏기는 열 손실하고 똑같아요. 그러면 열이 손실이 그만큼 되니까, 아니 사실 뭐 난닝구 하나 입고 나가고 더 춥잖아요. 비닐로 2겹 해봐요. 그러니까 이쪽 햇빛이 안 들어가는 쪽은 완벽하게 단열을 해서, 이게 단열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저 비싼 거 싼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는 비용하고 효과 대비해서 잘 산소 계산하고 마니까.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는 쪽은 최대한 투광물이 좋은 재료를 써서 제대로 시공을 해서 열 뺏기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자. 첫 번째. 두 번째. 여기서 이제 물을, 우리나라의 강우량 정도 되면 물이 우리 농사 짓는 거 다 쓰고 나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빗물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단위 면적으로 봤어요.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형이 있다. 이거 얼마나 좋아요? 여기 요만큼은 물탱크를 내, 물탱크. 그래가지고 물탱크에다 물 잡아 넣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물탱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? 제대로 단열만 제대로 하면요, 요게 대형 배터리입니다. 그러니까 여름철에 뜨거우면 여기다가 파이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해서 팬 돌리면 여름철에 시원한 바람 나오고, 겨울철에 물이, 그러면 이제 여름철 동안에 시원한 바람 나오면 계속해서 물이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? 그러다가 요새 봄, 가을은 굉장히 짧고 겨울 금방 오니까 겨울철에 추울 때 됐는데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. 이거 가지고 열 교환하면 얼마나 안에가 전기들 들어가고 제대로 잘 돌아갑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하여튼 온실을 지을 때 일반 기존에 있던 온실에 비해서 에너지를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적게 쓰게 우선 짓고, 단열도 제대로 하고, 꼭 뭐 온실이 무슨 도움온실이나 터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처럼도 짓고, 뭐 미국에 있는 집같이 생긴 온실 형태에 나온 거 몇 개 한번
드리고 있다. 온실이라는 게 꼭 이렇게 도움처럼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, 이건 뭐, 온실이 아니라, 이거 텐트로 되어 있지만, 마찬가지로 비닐 씌운 온실 아니에요? 게르처럼 짓고, 여기 미국에서 온실은 대개 이렇게 집이나 창고 모양으로 생긴 온실이 제일 많습니다. 거의 한 80~90%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지을 때 햇빛이 만약에 여기서 들어오면 요쪽 오고 요쪽 오고 서쪽, 만약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면 동쪽은 아침에 일찍 해 들어오게 놔두고요. 서쪽은 최소한도 절반, 많게는 전부 다를 완벽하게 햇빛 안 들어오게 단열을 해주고, 여름철에는 해가 요렇게 가잖아요. 겨울철에는 요렇게 가.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와서 여름철에는 절반을 이렇게 해 안 들어오게 완벽하게 단열하면 왜 차양 역할을 해주고요. 겨울철에는 해가 이렇게, 햇빛이 이렇게 오니까 이쪽에다가 이게 알루미늄 얇은 이거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싹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게 반사가 돼서 햇빛이 여기저기 이게 분산이 잘 돼가지고 완벽하게 들어오는 해를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넘겨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실을 지을 때 이게 뭐 도움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아까 집처럼 뭘 짓든 상관없습니다. 이걸 지을 때 예컨대 그냥 1층에다가 이게 지표면이라고 그러면 1층에다가 1층, 2층, 3층 이렇게 만들어서 농사 지어도 돼요. 요 다음 거 하면 아니 그 다음 거 아니 아까 거. 그리고 예컨대 여기 기왕에 이걸 할 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좀 좋고 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아예 여기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. 안반 같은 거 이런 거 나와가지고 비싸게 매기고 하지 말고요. 이제 그냥 흙이라 이렇게 거드리기만 하면 되면 여기다 이렇게 파서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시설, 뭐 세척이랄지 뭐 포장이랄지 저장이랄지 발효랄지 이런 거는 시설은 1층에다 넣고 지하에다 넣고, 그 다음에 1층에다가는 1층 공간에다가는 예컨대 뭐 카페랄지 뭐 레스토랑이랄지 무슨 우리 공동으로 쓰는 커뮤니티 센터랄지 뭐 전시장이랄지 뭐 이런 거 여기다 넣고, 그 다음에 2층 3층에다가 농사 짓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한 작은 공간에서 생산도 많이 하고 최대한 좀 덜 고생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다 기계화되어 있고, 말하자면 사람 손은 처음에 파종할 때고 나중에 수확할 때만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최대한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. 자, 그러면 이제 껍데기를 지을 때 최대한 우리가 지형에 맞게, 그러니까 자연에서 디자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자연에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. 자연을 마구 훼손시키고 나서 지 마음대로 다시 파고 뭐 이상하게 하는 거를 디자인 잘한다고 하네요. 자연에서 배우는 거죠. 그래서 최대한 자연 환경과 어울리게 최소의 비용으로 우선 원실을 지어놓고, 그리고 지을 때 우선 단열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에너지가 덜 들어가게 처음 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겨울철 난방비가 제일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겨울철 난방비, 이게 지금 영어로는 로켓 매스 히트라고 하는데, 이게 영어로 써놓으니까 좀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하면 구들장입니다. 옛날 고구려 시대부터 쓰던. 왜 로켓이라고 썼냐면 이게 화력이 좋아서 확 빨려나갈 때 슉슉 소리 나니까 로켓이라고 쓴 거고요. 매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등치 큰 거, 이걸 매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열을 보관할 수 있는, 말하자면 구들장처럼 생긴 이 등치가 크다. 그래서 매스고, 히터는 뭐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. 이게 원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통나무가 아니고요. 나무 가지 같은 거, 못쓰게 생긴 나무, 이런 것들, 조그만 거를 떼우면 돼요. 조그만 거 떼우고 통나무 오면 잘 안 됩니다. 처음에 이거 개발할 때 못 사는 나라에서 쓰도록 개발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, 이게 왜 이렇게 화력이 좋냐. 여기서 싹 이렇게 불이 붙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. 여기다가 이렇게, 이건 완벽하게 이 내화 벽돌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. 금속 이런 거 쓰면 다 녹습니다. 녹아.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온도가 높아져가지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갈 때
이름이 거꾸로 다시 한번, 뭐 요새 거꾸로 타는 보일러인가요? 그것처럼 다시 한번 태워져서 이렇게 나갈 때 요 파이프를 하나로 빼도 되고, 여기를 이렇게 두 번, 세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흙으로 해도 좋고, 자갈이나 뭐 모래나 돌 같은 거 적당히 하고, 요 겉에다가는 요 전에 봐봐. 이거를 여기서 불을 떼는 거예요. 여기서 불을 떼면 아까처럼 여기서 이렇게 연소가 돼가지고 파이프가 연통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집안도 따뜻하게 하고 온실 안에도 여기다가 뭐 씨앗 발화하는 거 갖다 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최고 장점이 뭐냐? 일반 저 화목난로에 비해서 연료는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고요. 이거를 한 번 불을 떼놓으면 구들장이 초정이 됐다 놓으면 저 새벽까지 따뜻하듯이 이게 계속 아무 때나 낮에 조금만 한 서너 시간만 불을 떼놓으면 길게 가는 거는 요 매스가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이 덩어리가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길게 가는가 정해지는데 열을 보관했다가 이렇게 방출하는 게 그런데 요걸 많이 해놓으면 최장 사흘까지 갑니다. 사흘까지. 그러니까 맨날 추울 때 와서 새벽에 와서 불을 떼야 될 필요가 없다. 그래서 요렇게 연료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. 그리고 사람들 온실 놀러 오면 겨울철에 여기 앉아서 고구마 구워 먹고 아줌마들 얘기하고 좋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에너지 전혀 안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에너지 효율이 제일 높은 게 뭐냐? 태양광이나 무슨 다른 발전하는 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게 아니고요. 태양광은 지금 현재 맥시멈 에너지 효율이 20% 나오면 잘 나옵니다. 그런데 태양열은 90%까지 나와요. 이거 제대로 집에서 만들어도 되고 뭐 가공하는 공장만 있으면 굉장히 싼 값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물을 데피는 거예요. 물을 데펴서 그 물 데핀 거 저장해 놨다가 그거 가지고 밤에 난방하는 거죠.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렇게 발 3개 달린 게 크게 돌아가는 이 풍력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말하자면 속도가 낮은 바람에서도 전기 생산은 적지만 굉장히 값도 싸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풍력 발전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미국에서 나오고 뭐 중국분들 무지하게 이거 잘 만들어.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우리 형편에 맞게 온실 전체 단지에서 몇 군데 이렇게 갖다가 설치해 놓으면 괜찮을 장소를 골라서 이런 거를 몇 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손님들도 그렇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방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송환 배설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배설물 내보내잖아. 그래서 그거 부엌에서 쓰는 거 또 못쓰게 생긴 거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바이오가스, 메탄가스 생성기예요.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. 옛날에 외정 때도 이거 만들어서 썼었어요. 시골에서 동네별로. 근데 지금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데 시골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좀 돈이 넉넉하면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쓰고 돈이 좀 부족하면 이게 좀 조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메탄가스 가지고 우리가 물도 데펴서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취사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쓰자. 그래서 결국은 하나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자연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우리 인간만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. 자연은 누군가가 버리는 거는 다 누군가의 먹이가 되는 거고 물론 우리도 우리 죽고 나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맨날 쓸데없는 거 사다가 맨날 싸놓거나 버리거나 하는 일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줄 아는 거는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도 누군가가 버린 거는 누군가의 자원이 되고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다. 그러니까 요 조그마한 거를 가만히 보면요. 여기서도 비 오면 빗물 이렇게 잘, 요 안에다가 빗물을 다 가두는 거예요. 조금씩 흙도 파고 넘나지 이렇게 해가지고. 우선 물걸레도 도는 거예요.
그리고 여기서 소 키우고 그러면 이거 똥을 좀 더 받아다가 아까 요것처럼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거를 요 안에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또 요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여기서 말하자면 가스 나오고 나서 남는 거는 이건 최고의 비료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 비료 밭에다 주고 연못에다가 이 비료 주면요. 여기서부터 식물성 플랑크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식을 합니다. 그러면 작은 고기부터 시작해서 막 먹기 시작해요. 그러면 여기다가 잉어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요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원이 요 안에서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요 전체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면 그래서 요 전체를 만들어낸 거를 요즘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유행이 막 되려고 하고 있어요.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. 여기 선진국은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? 두 가지 있어요. 두 가지. 선진국은요. 돈과 힘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은 나라. 후진국은 돈과 힘 가지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. 그 중간 단계가 많죠. 우리가 어디쯤 속해 있나는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알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진국에 가면 자유로운 영혼이 많다. 후진국에 가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짓 한다. 이게 차이예요. 우리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 것 같고. 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은 미국은 그래서 제가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기 어렵다. 지금 현 상황으로. 왜 그러냐면 자유로운 영혼들이 지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못 되기 때문에. 미국은요. 지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름을 붙인 게 뭐냐. 옛날에는 뭐 지속 가능한 사회 뭐 이런 뭐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더니 요새는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어스쉽이라고 이름을 쳤어요. 어스는 땅이고 쉽은 배잖아요. 왜 땅에다가 배를 갖다 놨냐? 왜 이 말을 전했냐? 배는 한국에서 떠나는 순간 다시 한국 돌아올 때까지 100% 자급자족해야 되잖아. 모든. 그러지 않으면 운항을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일단 집을 짓든 공동체 마을을 짓든 도시를 만들든 일단 만들어서 말하자면 가동에 들어가는. 그러니까 한국에서 떠나면 그 마을이나 집을 때려부시든지 폐쇄하기 전까지 회항할 때까지는 너 혼자 100% 먹고 살아라. 이게 이거의 개념입니다. 물, 에너지 모든 필요한 거 전부 다 요 안에서 다 해결해요. 먹을 것까지.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많이 하고요. 그동안에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어스쉽이라고 쳐보면요.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. 제가 여기다가 소개한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그림도 많고 한번 쳐보세요. 아마 종편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집을 지었잖아요. 집을. 집 지을 때 이 뒤에 이렇게 해놓은 걸 가만히 보세요. 여기가 타이어예요. 폐 타이어. 폐 타이어 버릴 이 흉물이잖아요. 그 폐 타이어에다가 흙 넣어가지고 꾹꾹 누르면 타이어가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가지고 수평 잘 맞춰서 딱 세워놓으면요. 이게 말하자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축대 쌓기 끝내줍니다. 그러니까 요거를 뒤에다 두고 옆에다 두고 앞에다 두고 뭐 모양에 따라 자기 취향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맞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단열도 완벽하거든요. 그리고 여기다가 말하자면 타이어가 못생겼다. 그러면 여기다가 황토하고 집하고 섞어갖고 조금 좀 이쁘게 아까 이렇게 만들듯이 이쁘게 해도 되고. 그리고 여기서 말하자면 화장실에서 여기서 나오는 빗물은 전부 다 받는 거예요. 빗물을 다 받아서 빗물 탱크에다 만들어. 여기 보면 빗물 탱크에다가 만드는 거예요. 여기. 그래서 빗물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먹을 물은 필터 장치에서 먹고, 그리고 필터 장치 안 한 거 그냥 쓸 수 있는 거는 우선은 나머지 세수하고 목욕하고 싱크대에서 쓰고 이런 것들은 거기 못되게 생긴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
그거는 따로 물을 빼서 나무에다도 주고 채소도 기르고 이런 데다가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 나오는 물,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중에서도 소변은 따로 할 수 있으면 따로 해서 아까 나무 이런 데다가 거름으로 쓰고요. 화장실에서 나오는 요거는 따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오가스 만드는 통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가스 나오는 거는 안에서 취사도 하고 나머지 남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퇴비로도 쓰고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 안에서 다 쓰자. 이런 운동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다음 강. 그래서 이제 이런 예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요. 이것도 보면 이게 지형을 잘 살려가지고 뒤에 있는 흙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말하자면 공사하는데 돈은 최소한도 들어가고 나머지 온갖 폐 자재들을 활용해가지고 완벽하게 단열도 오고 또 이제 근사하게 이렇게 유리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여기다가 온실 만들어서 여기서 과일도 키우고 야채도 키우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여기서 따뜻해진 공기를 집 안으로 넣으면 집 안에 따로 난방을 필요 없고요. 겨울철에는 요 위에다가 이렇게 창문 이렇게 열어놓고 요 뒤에 뒷문 이렇게 열어놓으면 뒤에서 창문 여기 뜨거워지고 공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로 빠지잖아요. 뒤에서 뒷마당에 있는 찬 기운이 싹 이렇게 들어가서 쏙 빠지니까 안에가 에어컨 조금 덜 틀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쉬운 과학인데 우리 국민학교 때 다 배웠던 거 우리 누구든지 다 할 줄 아는 거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. 이런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에 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저는 함양에다가 기왕에 좀 우리가 좀 보람도 있고 좀 창피하지 않은 이런 나머지 여생을 살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은다고 그럴까 초청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이렇게 좀 자연과 어우러지고 쓸데없는 낭비 안 하고 그러면서 쾌적하게 살고 너무 힘들지 않게 이러면서 약간의 여유와 약간의 쓸돈이 있을 이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. 이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또 그분들이 다 그게 괜찮은 것 같다.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이제 대농 농사 많이 짓고 이런 양반들한테 제가 농사 짓는 얘기해서 돼지 앞에서 소리 짓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동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농업으로 알았던 것들 중에 좀 고쳐야 될, 좀 개선해야 될 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잘해서 우리 자연도 살려내고 그리고 우리도 뭔가 좀 생산적이고 뭔가 이게 좀 말하자면 많은 세금을 안 내더라도 하다못해 세금 1년에 한 20만 원으로 낼 수 있고 손자들, 손녀들, 조카들 오면 다음은 용돈 몇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건강한 생활을 조금 더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농사지면서 절대로 농약은 쓰면 안 된다. 농약은. 식구들이 먹는 거는 텃밭 따로 만들어서 농약 안 쓰고 팔아먹는 거는 농약 쓰고 그러지 말고요. 농약 쓰면 그 농약 친 거 사가지고 먹는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 내가 피해를 보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한도 농약하고 비료에서 해방되고 자연에서 온 거 자연으로 되돌리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되면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좀 더 나은 환경과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도 조금 즐기고 살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으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